정말 1번의 자리는 참 의미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1번에 세우신 이유는 제가 제일 많이 떠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좀 많이 떨었는데 익숙한 것이 아닌 것을 하는 게 되게 머리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갖는 감정, 이런 마음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또 우리의 이런 좋은 마음을 쭉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제로 삼은 것은 행복한 삶의 지휘자 세로토닌이라는 주제를 삼았는데요. 요즘에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세로토닌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그 세로토닌이 굉장히 어렵고 또 굉장히 의학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한국의미치료학회의 1급 상담사이고요. 저는 또 청소년 지도사, 우리 아이들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림책으로 해서 로고테라피를 전달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낫지요? 근데 사실은 실물이 더 예쁩니다, 저는.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기대하며 삽니다. 그쵸? 나는 정말 불행하고 싶어. 나는 행복 별로 안 좋아. 행복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런 분은 빨리 정신의학과에 가서 약을 드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길 바라고 또 그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행복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런 기대하는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이분은요, 조지 이 베일런트라는 그 심리학 박사인데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은 왜 행복해야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행복의 조건을 7가지로 압축하셨답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불황에 대응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고통이 오죠. 그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행복도가 높아지고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 안정된 결혼 생활, 금연, 금주, 운동, 알맞은 체중.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다 하신다고요?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다 알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게 이 알맞은 체중 같아요, 저는. 자, 그러면 이분은 또 누구일까요? 이분은 로버트 월딩거라고 해서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추적 조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거 하버드에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계속 진행 중인 연구인데요. 75년간 724명을 계속 추적 조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과연 행복하게 살고 있나?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났을 무렵부터 그 724명을 모아서 계속 추적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숙자 아니면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이 중에서 미국 대통령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에게서 계속 이제 1년에 한 번씩 전화해서 물어본대요. 너는 지금 어떠니? 너 지금 행복하니? 너의 건강은 어떠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가 사회적 연결된 연결망이 좋을수록 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였어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더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뇌도 젊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현저히 줄었다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치매도 걸리지 않는다는 걸 나타냈고요. 또 하나는 같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같이 죽어간다는 환자 앞에서도 부부관계가 너무 좋은 사람, 그렇다고 맨날 여보 사랑해 이런 사람들은 없겠죠.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다투더라도 이 사람은 나를 절대 버릴 사람이 아니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부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그 고통의 경감이 훨씬 적었다는 거를 연구로 나타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감기 나는데 너무 아프다.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코로나를 많이 겪는다. 이런 분은 빨리 부부관계 개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혼자 있는 사람들도 고독하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삶의 최대 고민,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아니었어요. 관계였다는 겁니다. 인간관계. 자, 그럼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쪽 사람들은 굉장히 익숙하죠?
이쪽 사람들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물론 연출된 사진이라 그렇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모두 이런 관계를 꿈꾸며 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들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면 가슴에요. 왜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심장이 유일하게 신경이 없는 장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너무 아파 그 말은 다 뻥이라는 거죠. 이게 아픈 게 아니라 여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이렇게 세 가지의 뇌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본능의 뇌라고 하고 포유류의 뇌, 이성의 뇌 이렇게 세 가지로 3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본능의 뇌예요. 본능의 뇌는 뭐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되는 것. 우리가 씹는다거나 걷는다거나 이런 본능의 뇌, 이 뇌가 되게 중요한 뇌예요. 그리고 또 포유류의 뇌는 감정의 뇌인데요. 대부분 이제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 있으신 분들은 이 감정의 뇌가 이상이 있을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대뇌피질, 이걸 우리가 이성의 뇌, 인간의 뇌라고 하는데 이 뇌가 잘 원활하게 활동하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판단력도 좋고 괜찮습니다. 진동이 올 수도 있죠. 이런 뇌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터졌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냈는데 중요한 건요. 세로토닌이 어디서 나올까요? 세로토닌이 아까 우리가 말한 본능의 뇌 있죠. 거기서 이렇게 돈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박사님께서 그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 거기 책에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이 행복의 호르몬이라는 세로토닌이 본능의 뇌에서 나온다는 건 정말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 세로토닌은 우리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 활동, 우리의 감정 조절 모든 것들을 다 권할하고 이렇게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아까 보셨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로토닌을 지휘자의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다, 건강 호르몬이다, 또 미인 호르몬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내 뇌를 돌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돌고 있는 우리 호르몬이 거의 한 150여만 개가 된다고 하는데 세로토닌은 그럼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그런데 귀중한 것일수록 작고 비싸겠죠? 세로토닌은 수만 개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 신체는 어떻게 했냐면 그걸 계속 재흡수하면서 돌려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는 세로토닌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이것들이 내가 우울하거나 내 몸이 좀 안 좋다거나 그러면 이 수용체들이 입을 다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로토닌이 만약에 10개밖에 안 나오는데 이 수용체에서 8개를 가져가 버리면 우리 신경에 있는 신경과 신경 사이에 우리가 스냅스라고 하죠. 이것들이 서로 교통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로토닌이 모자라. 세로토닌이 모자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뒤에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 뇌를 돌게 하는 이 대표적인 세 가지 감정을 움직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도파민은 언제 나올까요?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그래서 이 도파민이 과다로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노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승부욕 때문에 그걸 쉽게 놓지 못하는 거고 이 옥시토신은 우리가 사랑할 때 나오는 사랑 호르몬이에요. 예전에는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리고 우리가 이 옥시토신 뿜뿜하면서 결혼이란 걸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옥시토신은 사라지고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돼서 이제 서로 이혼을 하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서 또 옥시토신 나오고 새로운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아무튼 이래서 이 옥시토신이 계속 뿜뿜하는데 중요한 것은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애인도 없는데 그럼 난 옥시토신 안 나오냐? 아니에요. 옥시토신은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도 나오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강아지, 고양이 이런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을 만질 때도 이 옥시토신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옥시토신이 많은 사람들은 남에게 헌신하는 걸 좋아하고 봉사하는 데 기쁨을 느끼고 이런 거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게 세로토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세로토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세로토닌의 신경은 정말 작아요. 수만 개밖에 안 돼. 뇌의 신경세포는 150억 개인데 세로토닌이 작아요. 그러면 세로토닌의 신경수는 아주 작지만
이 아까 뇌 사진 보셨죠? 뇌 전체를 다 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잘 될 때 우리가 막 갑자기 화를 확 내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세로토닌이 부족한 거예요. 도파민이 확 나오는 사람은 안 돼요. 왜? 세로토닌이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걸 자꾸 잡아주는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자꾸 이상하게 갑자기 화를 내? 이런 사람들은 세로토닌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 요즘에 여성들이 갱년기가 되면서 호르몬이 많이 변화가 있잖아요. 나는 아주 잘 잔다. 나는 꿀잠 잔다. 아니면 나는 옛날처럼 몸매가 그대로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갱년기 증상을 맞는 여성들이 갑자기 열이 확 오른다거나 아니면 잠을 못 자서 불면증에 걸린다거나 그래서 우울해진다거나 기분이 많이 변화한다. 이것들이 다 호르몬 때문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로토닌 부족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으로도 그 세로토닌을 많이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로토닌의 기능을 쭉 적어놨어요. 보시면 자연 리듬과 체내 리듬이 우리 몸에 리듬이 흐르고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나 아는데? 그런데 이 리듬은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눈꺼풀을 깜빡인다거나 굉장히 규칙적이죠? 우리가 숨을 쉰다거나 호흡한다거나 우리가 먹을 때 씹는다거나 이런 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아도. 그런 리듬 활동이 원활을 하게 해주고요. 아까 말했지만 뇌 전체를 아우르는 뇌 오케스트라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율신경을 조절하고요. 자율신경 조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추울 때 옷 입죠. 더울 때 옷 벗죠. 우리 갱년기 여성들 어때요? 한겨울에도 선풍기 틀고 막 있죠. 그게 자율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냉철한 각성 상태를 유지해요. 냉철한 각성 상태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공부 호르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 막 받을 때 공부하나요? 안 되죠. 아이들 공부할 때 야 들어가 공부해! 그리고 소리 빼찌르고 문 쾅 닫으면 그 아이가 공부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을 실험을 했는데요. 아이들을 3분간 웃겼대요. 막 웃게 한 다음에 공부를 시켰더니 암기력이 5배나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잘하길 원하신다면 그 아이를 기분 좋게 한 다음에 공부를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세로토닌이 뿜뿜 하겠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저항력도 강해요. 똑같은 강도의 스트레스를 줘도 이 세로토닌이 원활한 사람들은 좀 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중력근은요, 우리가 중력을 이기는 힘이에요. 제가 이렇게 꼿꼿이 서 있는 것, 이것도 다 세로토닌 덕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늙어가면서 척추가 휘고 허리가 휘고 점점 지명과 가까워지는 것, 세로토닌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기도 하고 노화도 세로토닌의 양을 많이 축소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젊음도 유지하는 거예요. 제 나이가 몇 살 같이 보이세요? 자신 있게 물어봅니다. 사회생활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30대라고 하면 그것은 아부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55세가 됐는데 깜짝 놀래줘야죠, 이럴 때. 그래야 세로토닌이 나오는 겁니다. 다 세로토닌 덕분이에요. 그리고 진통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조절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조금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을 하게끔 만드는 것. 내가 가기 싫어도 가게끔 만드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내가 막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막 이런 것들도 좀 조절하는 능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면역력도 좋아진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요, 뇌가 극단으로 가는 것을 조절하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죽고 싶어. 죽을 거야.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이 오는 내담자들이 우울이나 자살, 강박증, 중독, 충동, 폭력, 만성피로, 그 다음에 통각, 이 고통을 조절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세로토닌 지금 이게 반도 안 했는데 15분이 다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세로토닌이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사람들마다 세로토닌 양이 좀 다르대요. 그래서 내가 세로토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신신체의학이라는 게 있어요. 몸과 마음은 하나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신기한 게 우리나라 조상들은 배우지 않았는데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는 유재석님의 뇌구조인데 나쁜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하고 좋은 것들을 적게 기억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이 있을 때 부정적인 걸 더 많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긍정적인 뇌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빅터 프랭클 박사가 한 말이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걷는 거 좋아. 걷는 거 좋아. 세로토닌 뿜뿜 나와.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할 거야? 물론 세로토닌이 나오면서 내 마음도 조절 능력도 생기고 하지만 제가 걸으면서 아침에 상담을 했더니요. 그 상담 효과가 정말 3배는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나만 걷는 게 아니라 그도 같이 걷거든요. 내 남자도. 그래서 제가 이 세로토닌으로 지금 현재 한 상담한 분들이 한 50여 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분들의 하나같이 하는 말이 정말 일어나기 싫어요. 정말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해보니까 2번이 되고 2번 하면 3일째가 기다리고 3일째가 되면 4일째가 기다리고 5일째는 자신의 문제가 이만했던 문제가 요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움직였기 때문에 얻어지는 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원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삶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여기 몇 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생각을 말하지 말고 소망을 말하면 우리가 관계가 좋아진대요. 그리고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아우 물이 요만큼밖에 없어가 아니라 물이 이만큼이라도 있네.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러려면 우리 몸에 세로토닌이 잘 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인간관계를 너무 밀착해서 하지 말자. 인간관계도 우리가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우리 코로나 때 거리두기 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도 했지만 되게 좋아하고 편안해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관계는 밀착되면 밀착할수록 그 사람을 너무 자세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건 여러분들이 저의 좋은 모습만 봐주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말했대요. 인생은 가까이 보면 비극이고 멀리 보면 희극이다. 희극이 돼야 우리가 행복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바래요. 몸도 마음도 여러분들은 아주 건강하신 분들이라서 행복하게 살 자격이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유수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